80년대 일어났던 김포공항 테러 사건. 1986 서울 아시안게임의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1986년 9월 14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이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1층 외곽 5번과 6번 출입문 사이에 위치한 음료수 자동 판매기 옆에 철제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이 갑자기 폭발하였다. 전송객 부부 등 일가족 4명과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 등 총 5명이 숨지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의 유치를 성공시킴으로써 비약적인 국위선양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테러였기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강력히 추정되었음에도 테러범의 실체를 전혀 잡지 못해 미제 사건이 되었으나 1년 뒤에 북한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일으키면서 대북 정책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국민들의 대북 감정 또한 극도로 악화되기에 이른다. 안타깝게도 5명의 희생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일가족으로 밝혀졌는데 김포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어머니 김신혜 씨를 배웅한 김봉덕 씨 일가족이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참배를 당한 것이다. 사건 당일 테러가 발생하기 직전에 김봉덕 씨 일가족들이 어머니 김신혜 씨와 함께 국제선 청사 출국장에서 촬영을 했으나 이 사진이 마지막 가족사진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테러로 김봉덕 씨 본인을 비롯해 부인 옥금숙 씨 등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으며 나머지 일가족 9명도 중경상을 입는 비극을 당하였다. 대형 유리창이 10장도 넘게 산산조각 나는 등 수류탄 7개와 맞먹는 위력적인 폭발이었음에도 사망자가 5명에 그친 것이 기이할 정도였는데 5명의 희생자들 중 한 사람인 공항관리공단의 직원 유조한 씨가 사건 당시 폭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천정 보수공사를 하던 중이었기에 폭발물 파편 대부분을 맞아준 덕분이라고 한다. 참고로 유 씨의 시신에 박힌 파편은 무려 90여 개나 되었으며 시신 수습 당시 하반신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한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건전지 2개와 전기줄, 철제 신관, 테이프 등 파편 30여 점을 수거했으며 테러범이 5번과 6번 출입구의 인도와 횡단보도 쪽으로 파편이 비산하도록 폭파 각도를 맞춘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5번과 6번 출입문 사이가 공항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이 있어 평소에도 인파가 붐비는 데다 특히 외국인보다 한국인들이 많은 장소라는 것을 테러범이 계획적으로 노리고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발 후에 잿빛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폭발물의 종류는 C4로 잠정 확정되었다. 참고로 C4는 1983년에 버마에서 발생했던 북한 소행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에서 사용된 폭발물로 당시 민간용으로는 이 포약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당국은 이번 폭탄 테러 또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지었다. 폭탄 테러 특성상 현장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당국의 대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 사건 발생 후 가장 기본적인 현장 인원 통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거의 패닉 상태였다. 요다가 1986 서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수단이 몰려오는 데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도 방한할 예정인 상황인지라 당국에서는 국가 이미지 관리상 사건 현장을 빨리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청소부들을 불러 자네들을 무단으로 치우고 현장을 청소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덕분에 사건 현장 보존은 실패하였고 범행 용의점이 있는 내국인의 출국을 막고 연행 조사했으나 아무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고 인터폴 회원국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결국 범인은 물론 범행 목적도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 치안총감의 해고에 따르면 시한폭탄이었던 만큼 폭탄을 설치한 후 출국해버렸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추측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역시 자신에게 보고될 만한 수사 진척이 없었다고 언급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당국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09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의 범인과 전모가 드러난다. 사건의 전말은 월간조선 2009년 3월호에 자세히 실렸다. 범인의 이름은 아부 니달. 1985년 로마, 빈공항 습격과 1986년 페남 여객기 납치 등을 주도했고 온건파인 야세르 아라파트의 측근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였던 사막의 독사라 불리던 인물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들을 통해 아부 니달이 북한의 청부를 받고 그 하수인들을 국내에 잠입시켜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단의 근거 자료들 중 핵심은 스위스 베른 신문의 한 일본인 기자가 발견했다는 동독의 첩보기관 슈타지의 비밀 문서다. 당시 동독은 이슬람 테러단을 지원했으나 동독이 테러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슈타지에서 아부 니달을 비밀리에 조사하자 슈타지의 도움이 필요했던 아부 니달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전모를 털어놓았고 그 중에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내막도 기록되었던 것이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빨치산 투쟁에 공감대가 있던 김일성과 아부 니달은 친밀한 관계였고 아부 니달은 핵심 조직원들을 북한에서 훈련시키기도 했다. 그런 차에 북한이 폭탄 테러를 사주했고 아부 니달은 자신의 조직 2인자인 삼린과 독일 적군파 출신의 여성 크라베에게 그 임무를 맡겼으며 북한으로부터 대가로 미화 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삼린은 폭발물 제조 기술자인 아부 이르바임에게 폭발물 제조를 지시했으며 이브라임은 자신의 동거녀 크라베에게 한국으로의 폭발물 운반을 맡긴다. 크라베는 루마니아 정보기관인 세쿠리타테에서 만들어준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영국인으로 한국에 위장 입국하여 김포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테러가 성공하자 북한 정권은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한 은행의 아부 니달의 비밀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북한이 준 이 돈은 현재도 은행에 묵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는 북한 노동당과 아부 니달이 이끄는 아랍 테러 조직 그리고 루마니아 정보기관의 합동작전인 셈이고 안기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수사 당국의 혼선을 주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었던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안기부의 실질적인 대응 또한 이들의 전략에 비해 너무나 단순하고 무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 축인 아부 니달은 2002년 이라크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그의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으나 사실은 사담 후세인이 아부 니달을 암살했을 거라는 설이 많다. 사담 후세인이 아부 니달을 죽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게 테러 지원국으로 찍힐 것을 두려워한 후세인이 미국에 대한 성의 표시로 아부 니달을 죽였다는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담 후세인이 아부 니달에게 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훈련과 지도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해서 살해했다는 설이 있다. 다만 실제 테러 범인 이브라임과 크라베 부부는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이라크에 거주하다가 이라크 전쟁이 터지자 2003년 4월 시리아로 달아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